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싶은 내 몸의 신호도 있습니까? 있죠. 결절이나 벙어리가 만져지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또 통증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체중이 감소가 돼요. 4기, 3기는 체중 감소가 무조건 3kg 이상 있어요. 근데 유방암은 갑자기 1년에 10kg가 쪘다.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확 느는 환경. 요즘에 40, 50대 환자분들이 또 많아요? 너무 많죠. 네. 20, 30대도 있어요? 20, 30대도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안타깝죠. 네. 이렇게 암 환자가 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20대만 해도 사실 집밥 위주로 먹었지.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배달 음식을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다음 외식, 치맥 문화, 그러니까 식습관이 많이 무너진 거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간편식을 이용하는 순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학원 가고 끝나고 그러면 다 편의점 가서 편의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쌓여져서 이게 누적된 거죠. 10년, 20년 누적돼서 원래 누적돼서 70대, 80대에 암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진 거죠. 그 앞 시간에 암 극복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식이요법 얘기하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내 스스로가 절제하는 이런 거였는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하고 관련이 있긴 있는 거죠. 너무 크죠. 식이를 잘 하셨는데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 뭐 본인의 무슨 가정사라든지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일단 잠을 못 자잖아요. 수면이 무너지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암이 급격히 자라는 또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암 환자들이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아니면 수술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이겨내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잘 이겨내는 분들은 유연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 그 가이드대로 좀 따르시고 저의 말을 제일 잘 듣는 분들이 7, 80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7, 80대는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해주세요. 이 시기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럼 정말 지키세요.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은 3, 40대. 그렇지, 40대가 말 안 들으세요. 좀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한 6개월 또 이렇게 연락을 끊으시고 돌아오시면 재발이 또 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갖춰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걸 좀 잘 따라라. 그리고 굉장히 또 슬퍼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멘탈을 키워야 돼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네. 막 무서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는 분들은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저는 애가 셋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우리 집안 좀 약간 흔들리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애들 공부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강한 엄마의 모성애로 제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항암 치료 기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주변의 가족분들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가족,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막 동생들 또 이렇게 뭐 올케, 신우 막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팠을 때 와 진짜 동생들 물론 부모님은 당연하고 뭐 반찬 보내주고 또 병원에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처음 머리를 삭발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머리를 미냐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엄마 아빠 남동생이 동행을 해줬어요. 항암하고 바로 다음날 그때가 제일 그래도 컨디션이 좋다. 앞으로 6개월을 항암하는데 첫 번째 항암이 체력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남동생이 딱 데리고 가가지고 되게 비싼 임모로 하는 맞춤형 맞춤형 가발을 맞췄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마웠죠.
네. 남동생 업어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게 가족 간에 굉장히 더 끈끈해졌어요. 저희는 역시 피로가네. 네? 저희 수술했을 때 네. 2주 동안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절제를 하잖아요. 그럼 팔을 못 올려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옆에 조그만 침대. 네, 침대에 네? 놓고 거기에 보호자 자면서 침대. 네. 저는 또 식이요법을 해야 되니까 병원밥 안 먹고 그 야채식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야채 사와서 맨날 씻고 잘라서 주고 병원밥 본인이 먹고. 아유, 고맙네요.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잡곡밥을 해다 주시고 달걀, 고구마 막 삶아다 주시고 반찬 저는 그거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그래서 2주 동안 남편이 그거를 했어요. 여보 나 일으켜줘. 그러면 이제 또 일으켜주고 화장실 그럼 화장실 2주 동안 아이고, 저 간병인 안 쓰고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와 나는 우리 남편 일을 못 해줄 거야. 그래서 정말 가족이 너무 컸네요. 네, 형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20 몇 년 동안 쌓였던 당신이 깎아 먹었던 그 서운했던 거를 내가 2주에 탕감을 해주겠다. 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2주 딱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네, 너무 잘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아프다면 지금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면 평생 두고두고 죽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구나. 네. 이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약국에서 일하는데 약사님 왜 자꾸 한숨을 쉬세요? 전 몰라요.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이제 몸이 망가져 있다는 징조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내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막이 망가져 있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숨을 쉬는지,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하루는 피곤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이 만성 피로 상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밥 숟갈 들 힘이 없다. 이거는 지금 스트레스를 넘어서 좀 약간 몸에 그 신호가 엄청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와.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계속 이렇게 불 꺼놓고 핸드폰으로 쇼츠만 계속 보는 거. 약간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데가 아픈 것, 어깨가 결린다든지. 저는 한 20년이 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어깨가 걸리는데 지금은 저는 건강해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도 일단 산소가 안 가고 몸의 스트레스 상태다. 산소를 세포 내 공급하려면 야채 드시고 또 강조하지만 식용유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몸에 스트레스 신호가 왔다. 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또 얘기하는 게 식이를 바꾸셔야 된다. 기름진 식사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야채의 양을 조금만 늘려보시면 훨씬 몸이 가벼워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 아주 격한 운동을 해라.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해라요. 너무 좋죠. 근데 그 명상 사람에 좋죠. 따라 조금 저는 명상하면 졸려요.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한 운동 아니면 운동이 아예 이렇게 너무 극도의 피곤하신 분들은 힘든 분들이 있죠. 네, 걷기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산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걷는 게 못해가지고 걸을 줄을 몰라서 삼보 승차 아시죠? 예. 삼보하고 승차하던 그런 습관이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건 아마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는 판단해서 네, 내 몸의 네, 컨디션을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 몸에 그 암세포가 있는지 당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 싶은 내 몸의 신호도 있습니까? 있죠. 일단 몸에 뭔가 이렇게 결절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겨울에 만져졌어요. 가슴이 좀 커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있는데 이게 설마 내가 암이겠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확 더 커진 거죠. 네, 무조건 가셔야 되고 또 통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폐암 환자가 오셨는데 지금 현재 CT로는 깨끗한데 약간 혈액 검사에서는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CT는 7월에 찍었는데 깨끗한데 본인은 여기 가슴이 약간 타박상에 입은 통증. 저희 아버지도 머리 뒤가 뼈드락지였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한 달 만에 얼마나 되냐면 이만해진 거예요. 무조건 한 달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큰 병원 가십시오 했더니 그게 폐암이었던 거예요. 원발이.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체중이 감소가 돼요. 자, 1kg 저 빼려면 정말 안 빠지잖아요. 갑자기 5kg가 빠져요. 체중이 감소된다. 그거는 정상세포에 영향이 안 가는 상태. 그러니까 벌써 기수가 높아요. 4기, 3기는 체중 감소가 무조건 3kg 이상 있어요. 근데 유방암은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갑자기 1년에 10kg가 쪘다.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확 느는 환경.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최근에 살이 쪘어요. 10kg. 저도 엄청 비만인 상태로. 반대로 가네요. 네, 반대로. 체중이 너무 급격히 찌는 분도 암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급격히 감소되시는 분은 좀 기수가 높을 수 있다. 그 다음 피로감, 어지러움. 저는 물 먹으러 아침에 일어났다가 정수기 앞에 섰다가 쓰러졌어요. 그게 암이 있을 때. 그리고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암이 있으니까 몸에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이 자라면서 가져가는 영양소가 막 급속히 빼앗기는 거죠. 산소랑 혈액, 영양소를 빼앗기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출혈. 코에서 코피가 난다든지 뭐 여성분들은 생식기 출혈이 난다든지 또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방광하면 혈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다음에 대장의 출혈도 있습니다. 대변에 약간의 출혈이 보이면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된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네. 무슨 검사부터 받는 겁니까? 일단 예, 혈액 검사 하시고 뭐 가슴 부위면 초음파, 유방 초음파. 뭐 가슴은 뭐 CT부터 뭐 엑스레이, 그 다음에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만 하지 말고 더 추가하셔요. 뭐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 혈액 검사도 기본만 하지 마시고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뭐 CEA를 검사하면 대장암, 뭐 폐암도 검출될 수 있고 뭐 CA19-9는 췌장암, 뭐 위암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그 혈액만 한 번 뽑으면 그걸 다 넣어주세요 하면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표지자를 한 4-5개를 다 넣는 거죠. 다 넣어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PSA 그것만 수치만 딱 보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 아까 pH 검사도 같이 해달라고.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완벽하죠. 그런데 혈액에서 암이 나오면 그거는 몇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양 표지자에서 이게 하이 높은 게 뜨면 사기죠. 1, 2, 3기는 그거로는 안 떠요. 뭔가 더 구체적인 검사를 해야 뜨는 거고 증상이 없어도 표지자가 높으면 4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1기, 1기여도 지금 저한테 후두암 환자 왔었거든요. 1년 전에 1기였어요. 그냥 부분 절제한 거예요. 후두 살렸고 딱 1년 만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후두를 절제한 거예요. 그럼 여기 구멍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너무 수술 잘 됐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수술은 정말 세계 최고죠. 네, 손재주들이 좋아요. 네, 너무 깨끗하게 수술 잘 됐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술은 잘 될 수 있어요. 암의 씨앗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잘 드세요. 그렇게 선생님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드시면서 그분은 매일 제가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 플러스 과자를 매일 드신 거예요. 네, 과자는 기름이 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이면 그래도 그게 천천히 오지만 일단 1기여도 수술하셨던 분은 지금 저한테 3개월에도 오시고 그래요. 1기인데 재발이 돼서 4기로 오세요.
아이고 뭐 걱정스러운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 몸 건강하자고 한 얘기니까요. 오늘 그 암에 대한 얘기를 그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김은혜 약사님이 캔서 위너라는 책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질문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은혜 약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